자, 이 화면은 어피니티 포토라고 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 종이에 쓴 어떤 글자를 이렇게 스캔을 해서 불러온 건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에서 펜 같은 거를 쓸 수 있으면은 그 위에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배경에 상관없이 깔끔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종이에 직접 펜이나 이런 연필을 가지고 글이나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이 배경에 해당되는 종이를 싹 날려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배경을 없애는 기능을 쓰거나 여러 가지 트릭을 발휘해서 깔끔하게 이 내용 부분만 이제 따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피니티 포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위에 뭐 사인 같은 거를 해서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장 같은 거를 찍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일반적인 사진 편집기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다 쓸 수 있지만, 어피니티 포토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부분만 일단 잘라서 볼게요. 이거는 펜으로 쓴 거고, 볼펜으로 쓴 거고, 이 아래 부분은 연필로 쓴 건데, 이 볼펜으로 쓴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업 영역을 일정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는 크롭 툴을 사용해서 약간 내용을 좁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작업 공간을 만들고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을 시키고요. 그러면 여기 종이 있는 부분을 없애면 되겠죠. 이 종이는 아주 깨끗한 종이에다가 글자를 썼다 하더라도 이 종이 부분은 하얀색으로 했다 하더라도, 또 단일한 색깔로 했다 하더라도 이 색상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저는 일부러 약간은 좀 누런 종이에다가 하긴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하얀색으로 했거나, 그러니까 단일한 색깔로 좀 심플하게 했거나,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무늬의 종이에 했거나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배경 색깔은 약간은 밝은 색감이고 글씨 있는 부분은 어두운 색감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 커브 화면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M키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항상 이제 이 순서를 지키면 돼요. 요 제일 위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조절점을 잡고 왼쪽으로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화면이 약간 밝아지면서 종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없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부분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하는 부분 정도까지만 약간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종이가 없어지면서 글자도 약간 폭이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왼쪽 아래에 있는 거를 통해서 글자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만들어주면은 까맣게는 되는데 약간은 이렇게 섬세하거나 이 글자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디테일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 했다고 칠게요. 이거를 닫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봐서 여기 채널 부분에 들어갑니다. 채널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색깔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채널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색깔만 해도 되고, 그냥 이 자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로드 투 픽셀 셀렉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 색깔이 있는 부분만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드 투 픽셀 셀렉션을 클릭하면 이 부분이 껌뻑이는데 이 바깥에 있는 하얀색 부분만 셀렉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 상황을 반전을 시켜야 글자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해서 인버트를 해줍니다. 뒤집기. 그러면 이 글자 부분만 선택이 된 거예요. 아까는 배경 부분만 선택이 된 건데 반전이 돼서 글자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레이어에 들어와서 여기 빈 레이어를 바탕에 깔아주고, 왜냐면 이 배경은 없애버려야 되니까 깔아주고, 선택된 부분에 새로운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여기 필 레이어, 채움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 채움 레이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배경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안 보이게 버리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글자만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글자들만 내가 어떤 색깔로 채워줄 거예요. 클릭해서 적당한 색깔을 내가 선택해 주면 되죠. 나중에 여기 그라디언트 메뉴를 이용해 색깔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저장해 놓으면.
그렇게 하고 요거를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카피해 볼게요. 에디트에서 카피를 누르고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나 열어놨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죠. 딱 사이즈에 맞게. 그러면은 이거를 슬라이드를 열고 그림을 하나 바탕을 깔아보죠. 약간 뭐 이런 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위에다 쓴 것처럼 그 뒤에 그림이 약간은 좀 번잡한데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어울리는 것 같은 걸로. 그러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하고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다가 써있다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직접 쓴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도 그림이 있다고 하면 제가 원본 그림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원본 그림을 불러와서 요거를 이제 잘라내서 파워포인트에서도 굳이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자 이거에서 여기에 그림 서식에 보면 배경 제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배경 제거를 누르면 전체 지금 잘려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카피해서 다시 그림으로 붙여넣습니다. 자, 그림으로 붙여놓은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배경 제거를 하면 이 부분만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설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작업을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하고 자 보관할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도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할 부분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작업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덜어 배경 없애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프로그램을 쓸 수 없으면 뭐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어떤 특정 부분을 갖다 대면 자기가 인식해서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뚫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할 영역 표시를 하고 이렇게 나뉘어줘요. 이쪽 부분은 이제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요. 약간은 복잡하죠. 자 이렇게 했다고 하고 크기를 맞춰서 빠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일부 잘 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 같은 거를 한번 채워보면은 확실히 좀 다른 거를 알 수 있죠. 아까 제가 한 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확실히 좀 선명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 이렇게 약간 정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뭐 그렇게 티가 나지 않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또 정교화가 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이 그림 서식을 통해서 이 투명도 같은 거를 또 조정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명도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해서 내가 적절하게 약간 어떤 편집을 통해서 좀 다른 형태의 스타일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럼 이걸 쓰는 거고 좀 더 정교하게 이 위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배경을 완벽하게 없애고 이게 더 깔끔하긴 하죠.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같은 상황인데 이 연필로 쓴 거는 어떤 식으로 질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자 크롭으로 이렇게 다시 작업 범위를 잡아주고 어플라이 해주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M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배경을 싹 날려줍니다.
약간은 이렇게 질감이 다르죠. 글자의 질감이 이렇게 좀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좀 선명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매직으로 쓴 것처럼 나오고 다른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원래 그 필기를 한 필기 도구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 놔두고 항상 여기 채널로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로드 투 픽셀 셀렉션을 해주고요. 이거를 인버트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셀렉트해서 인버트 시킵니다. 이런 단축키 같은 걸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인버트 시키고 레이어에서 필 레이어를 넣어주고요. 그럼 이쪽에 레이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색깔을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필기구의 색깔을 넣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됐고 그럼 다 했으니까 이거를 저장해도 돼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파일에서 엑스포트를 해서 이 PNG로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고,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쓸 거면은 여기에서 카피 컨트롤 C를 눌러서 아까 작업하던 파워포인트로 넘어와서, 자 이거 치우고 이쪽에다 넣고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글씨가 별로 선명하지 않네요. 제목을 최대한 맞춰보고 다시 카피해서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뭐 약간 연필로 쓴 감이 더 나긴 나네요. 아까보다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다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좀 정성을 들이고 작업을 하면서 응용을 하면 더 깔끔하게 이 스캔한 문서에서 글자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 뽑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